저 사람 당장 끌어내. 저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단지 누군데 감히 내 업무를 방해해. 보안 요원 어디 있어? 저 손님 당장 밖으로.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전 마냥 기다리다 못해 문의한 것뿐이라고요.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이 고급 렌터카 센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제대로 된 고객이라면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렌트 자격도 충분히 갖춰왔을 텐데. 사장님, 진정하세. 다른 손님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뭐,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나는 여기에 책임자고 불필요한 사람이 끼어드는 걸 허락할 수 없어. 처음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저마다 조용히 수군대며 상황을 주시했다. 인천공항 근처 고급 렌터카 센터. 내부는 북적이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선명히 들리는 가운데 한가운데서 항의하는 목소리와 호통이 교차하자 주변에 있던 고객들도 눈살을 찌푸리며 귀를 기울였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늦얼음 하늘은 흐릿했지만 실내는 상황 때문에 더욱 텁텁한 공기가 감돌았다.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당신 남들이 다 이목 집중하는 거 모르나 봐. 보아하니 이상한 특수장치를 달아야 차를 모는 모양인데 그런 건 따로 허가된 업체나 가서 알아보시지. 저 특수장치라뇨? 아, 혹시 페달 연장 장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문제? 이 렌터카 센터는 기본 사양대로 차를 빌려주는 곳이지 운전석까지 특수 개조를 할 의무 같은 건 없어. 외국에서 무슨 소문이 났는진 몰라도 여긴 한국이거든. 당신이 해외에서 어떤 유명 인사라도 내 규정이 우선이야. 외국이 아니라 얼마 전에 로스앤젤레스 출장 때 제가 이런 장치를 썼다는 기사도 났지만 여기서도 필요해서요. 기사? 누가 신문에 난다 해서 특별 대우라도 받는 줄 아나? 어이, 저기 손흥민 아니야. 옆에서 기다리던 한 고객이 소곤대자 다른 사람도 고개를 돌리며 웅성거렸다. 진짜로? TV에서 봤던 축구선수 손흥민 맞네. 아니, 설마. 손흥민이 여길 왜? 조용히 하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발이 꽤 길어서 혹은 때로는 교통사고 후 재활 중인 분들처럼 여러 사람이 페달 위치를 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 그렇다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거죠? 하하, 발이 길면 그만큼 차에 맞춰 앉으면 되지. 무슨 연장 장치 타령이야. 고작 축구 선수 하나 유명세로 생색내는 건가? 한편 구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도 작게 중얼거렸다. 이거 영상 찍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 문제될 만한 발언들이 많은데. 그의 친구가 옆구리를 쿡 찔렀다. 조심해. 괜히 휘말리면 어쩌려고. 근데 이건 불공평해 보이잖아. 유명인이라고 따로 구박하는 것도 이상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고객 응대가 있어야 하는 곳인데 저건 너무하네. 둘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 귀에도 들어갔고 분위기는 점점 심상치 않게 변했다. 렌트카 상담 창구 앞 직원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다. 저희는 유명인이든 아니든 모두 공정하게 대합니다. 대리점 관리자라는 박 실장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사람처럼 괜히 소란 피우는 경우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원칙이에요. 손흥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전 소란을 피운 게 아니에요. 교체 가능한 페달을 적용할 수 있는 차를 빌리려고 했고 회사 측에도 사전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저를 비웃고 배제하려고만 하시니 배제라니 어이가 없네.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냥 공공 차는 일 말고는? 저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손님께서 며칠 전에 이메일로 미리 문의하셨어요. 적응형 자동차 기능을 지원하는 차종이 있다면 예약하고 싶다고. 조용히 해. 그런 번거로운 요청 처리할 시간 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회사 정책상 가능하긴 합니 본사 차원에서도 요즘 유니버설 디자인 차원에서 페달 조정 기능을 추진하고 있으니 본사는 본사고 여긴 내 구역이야. 내가 싫다고 하면 끝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일가의 지점 담당자가 전체 방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손흥민이 억울함을 토로하자
박 실장은 고개를 빳빳이 쳐들며 코웃음을 쳤다. 그 시각, 구석에서 촬영하던 대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와, 점점 심해진다 이 영상.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는데. 사연이 더 커지기 전에 누가 중재했으면 좋겠네. 근데 아까부터 듣다 보니 대체 왜 저분이 그렇게까지 적대적일까? 분명 손흥민 선수인 걸 알면 오히려 좋아할 사람도 많을 텐데. 옆에서 다른 대기 고객이 끼어들어 말을 받았다. 그러게 말입니. 보통은 유명인을 우대하거나 최소한 평등하게 대하잖아요. 여기 지점은 이상하네요. 박 실장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더 불같이 화를 냈다. 다들 내 말을 흘려 듣는 거야. 이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최고 책임자다. 규칙상 어길 수 없다. 한 중년 고객이 손을 들며 끼어들었다. 죄송하지만 규칙이라 하셨는데 그 규칙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네요. 페달 장치 요청이 왜 안 된다는 공식 조항이라도? 고객님, 불필요한 간섭은 삼가 주십시오. 본 지점 내 규정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럼 본사는 뭐가 됩니까? 다른 목소리가 뒤에서 튀어나왔다. 듣자 하니 해외 지점들은 이미 다양한 페달 옵션을 지원한다는데 우리나라 지점에서는 왜 안 되는 건지요? 그건 우리 사정이고 이런 특별 대우는 안 합니다. 박 실장이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쳤다. 손흥민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특별 대우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저 말고도 수많은 운전자들이 발길이 길든 짧든 혹은 장애가 있든 없든 자신에게 맞는 운전 환경을 가지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번 LA 행사 때 제 이름으로 적응형 자동차 기능을 홍보했었죠. 그게 단순히 저 혼자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아, 그렇게 거창한 명분 팔지 마시죠. 어쨌든 난 이 가게에서 장치 개조 같은 귀찮은 절차를 용납 못해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몇몇은 차마 반박하지 못한 채 서류를 뒤적였다. 손흥민은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게 개조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옵션에 따라 끼우고 빼면 되는 거예요. 몇 분이면 충분한 작업일 텐데 왜 이렇게, 왜냐? 당신 같은 VIP 손님이 안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지. 괜히 이름값만 높고 귀찮은 요구만 하는 손님보다 돈 잘 내는 일반 고객이 낫거든. 제가 돈을 안 낸다고 했습니까? 예약금까지 다 걸고 왔어요. 계약서도 작성하려고 했고요. 계약서 필요 없고 우린 의무 없는 일이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분위기가 이미 험악해진 와중에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지점 매니저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상위부서 팀장으로 보이는 이가 황급히 달려와 말했다. 박 실장, 지금 대체 무슨 일입니까? 본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 측이 문의했던 적응형 페달 지원이 가능하냐고 말입니다. 박 실장은 씩 웃으며 팀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였다. 아, 팀장님, 그냥 사소한 해프닝임니 유명인이라고 갑자기 요청해와서 곤란했을 뿐이고 저희 규정상 쉽지 않아서. 규정? 본사에선 해당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린 이미 LA 지점과 연계해 해외에서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동일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하라고 지침을 받았는데요. 그건 본사 방침이지. 여기 사정은 조금. 박 실장, 본사 지시가 곧 회사의 전반적 규칙입니 이러시면 곤란해집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본사에선 가능하다고 했잖아. 와, 손흥민 선수 말이 맞았네. 그러게 괜히 시비 건 것 같은데. 박 실장은 기세가 꺾였지만 여전히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내가 봤을 땐 이게 효율적인 서비스라고는 생각 안 해. 하니세. 팀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효율을 떠나서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어요.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손흥민 씨가 이번에 홍보를 맡아주셨고 이슈도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적응형 페달이 단순히 유명인을 위한 사치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요. 손흥민은 조용히 참아왔던 화를 누르면서도 팀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사실 저도 이런 장치가 필요한 건 처음엔 몰랐습 하지만
해외 경기 중에 다리를 다쳐 잠시 재활 훈련을 하면서 발의 각도가 달라지니 운전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LA 지점에서 페달 연장 장치를 제공해줘서 정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만이 아니고 키가 작거나 다리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 혹은 발목에 무리가 가는 분들도 이걸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죠.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건이 단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거였네요. 한창 지켜보던 중년 여성 고객이 작게 박수를 치며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차를 탈 수 있다니 멋진 일 같은데요. 다른 고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장애인분들뿐 아니라 노인층이나 임산부들도 유사한 편의 장치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유명인이라서 무조건 까칠하게 대하기보단 이 기회를 계기로 새 서비스를 도입하고 홍보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박 실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좋은 말만 한다고 다 넘어갈 수 있는 줄 아나?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려면 차마다 일일이 장치 부착하고 검사도 받아야 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손흥민이 굳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간도 제가 기다릴 수 있다고 했고요. 절차상 보험 문제나 검사 문제가 있다면 서류를 통해 해결할 의향이 있습. 그런데 지금 제안을 들어보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듯 말씀하시는 건 문제 아닐까요? 조롱이라니 내가 언제 조롱했지? 아까부터 고작 축구 선수니 이름값만 높다느니 하셨잖아요. 그건 내가 보기엔 그냥 사실대로 말한 건데? 손흥민이면 대단한 거라도 되나? 여기서 내가 왕이야. 이를 지켜보던 젊은 여성 고객이 드디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실례지만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계를 대표하는 큰 존재예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페달 장치가 꼭 본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또 다른 고객이 거들었다. 맞아요. 이 문제가 그냥 유명인 특혜로 볼 게 아닌데 왜 자꾸 폄하하시죠? 박 실장은 붉어진 얼굴로 돌아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다들 그만,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모르나 본데? 이 지점의 운영 책임은 나에게 있어. 내가 허락 안 하면 아무도 못 빌려. 그 권한 본사 지침 위에 있나요? 팀장이 눈살을 찌푸렸다. 팀장님, 전 단지 복잡한 일을 처리하기 싫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제가 다 책임져야 하고 귀찮단 말입니다. 손님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게다가 이미 본사 차원에서도 오케이한 사항이니 귀찮다며 무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한 발 물러서서 한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골치 아픈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도 LA에서처럼 페달 연장 장치를 적용해 볼 수 있을까 문의했고, 가능하다면 제 사비로 교체 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구경꾼 사이에서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전혀 잘못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매출에도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맞아. 적응형 자동차 기능가 늘어나면 고객층이 확대될 텐데 왜 저렇게 막 나가나? 박 실장은 고집을 꺾지 못한 듯 팀장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아니 팀장님도 그렇고 다들 그래도 제가 여기서 오래 일했잖아요. 나름대로 이 지점을 상위권 매출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저런 특별한 수리나 설치에 시간을 빼앗기면 손해가 클까봐 걱정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단기적으론 번거롭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층이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 한 명이라도 차별받아선 안 되는 게 회사 철학입니다. 차별이라니 그런 무거운 단어 꺼내지 마세. 난 그저 규칙과 효율을 말하는 거라고. 본사 규칙에 따르면 이번 건은 진행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손 실장, 혹시 LA에서 이미 진행했던 페달 장치 관련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받았나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제안했다. 거기서 이미 설치했던 모델과 같은 게 국내에도 있으면 호환 가능할 겁니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하, 그러니까 일단 오늘 바로 해달라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작업을? 시간이 걸리면 제가 기다리죠. 예약은 오늘 하루만 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게다가 제 이름 석자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익명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배우에서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던 대학생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저기, 혹시 이 영상을 SNS에 올려도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박 실장은 분개한 어조로 소리쳤다. 함부로 올리지 마. 법적 조치 취할 수도 있어. 학생은 약간 주춤했으나 옆에 다른 고객이 응원했다. 이건 공익적 목적이 강해 보이는데요. 적응형 페달 기능은 장애인 권리, 신체 조건 맞춤 기능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잖아요. 손흥민 씨 같은 유명 인사가 이걸 앞장서서 홍보한다는데 왜 막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악역으로 만들겠다는 거군. 참나, 이 회사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쌓은 내 노력은 다 무시되는 건가? 박 실장은 억울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큰 소리를 치지 못했다. 사태가 점점 커지자 결국 담당 팀장이 나섰다. 당장 본사와 통화하겠습 상황을 정확히 보고 드릴 테니 손흥민 선수께는 적절한 사과와 함께 절차를 안내해 드리죠. 박 실장 이제 진정하시고 대화를 통해 해결합시다. 아, 팀장님이 원하신다면야. 잠깐,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손흥민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주변을 둘러봤다. 전 사실 이런 식으로 시끌벅적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단지 적응형 자동차 기능과 이미 해외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니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저 반갑게 맞아주셨다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점점 호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박 실장은 고집스러운 표정을 짓다가 주변의 비난 어린 시선과 팀장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듯이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살짝 놀란 기색으로 고개를 들었다. 사과하시는 건가요? 네, 제 방침과 고집이 너무 심해서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더구나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한 건 과했어요. 미안합니다. 팀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당연히 사과해야 합니. 그리고 박 실장, 차별적 발언이나 불필요한 적대적 태도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에게도 사과하셔야 해요. 박 실장은 주변 사람들 쪽을 향해 허리를 살짝 숙였다. 진심으로 죄송합니. 저는 그저 지점 운영 효율만 생각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안인지 깊이 몰랐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과받겠습.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고객이 있다면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불편 없이 차를 몰 수 있도록. 박 실장은 여전히 곤란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한층 누그러진 목소리로 답했다. 네, 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 사실 본사 차원에서 이런 시도를 강조해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익숙하지 않아 귀찮다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이 다시 한번 결론을 지었다. 좋습 그럼. 오늘 바로 필요한 서류 절차와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봅시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지고 직원들과 기술 담당자가 모여서 실제 차량의 페달 연장 설치 가능성을 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그 틈에 주변 고객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죄송해요. 여러 사람께서 불편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렌트하러 온 자리에서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서 중년 여성 고객이 크게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이 발생해야 적응형 자동차 기능에 대해 다들 알게 된 거잖아요. 저도 앞으로 렌트할 때 그런 장치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차가 조금만 더 편하면 장거리 운전이 훨씬 편할 테니. 다른 고객도 맞장구 쳤다. 마습 제 아버지도 무릎 수술을 하신 뒤로 운전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장치가 보편화되면 참 좋겠네요. 손흥민 씨가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전국적으로도 더 빨리 보급되지 않을까요? 손흥민은 겸손하게 웃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해보겠습. 매스컴에 노출되면 반감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함께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금방 사회가 바뀔 거예요. 조용히 녹화하던 대학생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저 손흥민 선수님, 혹시 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편집해서. 손흥민이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정말로 공익적인 취지라면 괜찮습다만 불필요한 비난보다 왜 이런 페달 시스템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해요. 저를 향한 조롱보다는 이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요. 학생은 활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저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편집해 볼게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단락되어 가자 팀장은 잠시 밖으로 나가 본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어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곧 본사에서 기술팀을 파견하겠대요. 오늘 저녁쯤이면 페달 연장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 손흥민 씨께도 가능한 한 편하게 대기하실 수 있도록 VIP 대기실을 마련해 드리세요. 박 실장은 시선을 떨구면서 작게 혼잣말을 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고집 부려서. 그러자 한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위로했다. 실장님도 많은 책임을 지셔야 하니 부담이 크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본사 정책과 조율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노력합시다. 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그래야겠지. 조금 뒤 손흥민과 팀장 그리고 직원 몇 명이 함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도입 가능한 페달 장치 카탈로그를 확인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LA 지점에서도 사용했던 것과 같은 사양이에요. 설치 시간은 1시간 내외로 예상됩니다. 조사해보니 몸이 불편한 분들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레버가 따로 있더라고요. 차 탈 때마다 세팅을 바꿀 수도 있고.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경기 중 부상 입었을 때 정말 큰 도움이 됐습. 지금 생각하면 다른 분들께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 고객 중 몇몇은 흥미로워하며 자리에 남아 구경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 지금 렌트카 센터인데 페달 연장 장치 같은 걸 설치해 준대. 아버지한테도 나중에 도움될 것 같아. 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를 듣던 손흥민은 미소를 머금고 말을 걸었다.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 사실 많은 운전자가 차를 탈 때 발길이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는데 대체 방안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게요. 셀럽들이 앞장서서 알려주면 좋은데 오늘 사건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한참 전부터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 고객은 조용히 다가와서 박 실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장님, 저도 사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어 운전할 때 고통이 심했습. 그런데 이렇게 페달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면 장거리 주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민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결론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박 실장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 그저 귀찮고 이득이 없다고만 여겼는데 잘못 판단했네요. 부품만 맞으면 몇 개의 볼트와 브레이키스로 금방 고정이 되는군. 이 정도면 그렇게 번거로운 수준은 아니네요. 기술팀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단지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부품을 준비해야 해서 일정 조율이 필요할 뿐이죠. 막상 작업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차에 시동을 걸고 페달을 밟아보더니 감탄했다. 완벽하네요. 미국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느낌입니. 혹시라도 필요하신 다른 분들께도 이걸 쉽게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팀장이 미소 지었다. 오늘 이를 계기로 본사 차원에서 각 지점에 더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니 이제 어떤 분이든 본사 예약 시스템에서 Adaptive Features를 체크하면 곧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요. 그제야 박 실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 제가 처음부터 고객님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구는 바람에 일이 커졌습. 저도 회사 내부에서 교육도 다시 받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배우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사실 유명인이라고 우쭐거리기 싫어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그래도 덕분에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 광경을 보던 다른 고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좋다. 이게 바로 소통과 발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서로가 조금만 이해하고 타협하면 다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였죠. 앞으로도 한국에서 적응형 자동차 기능가 좀 더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자 박 실장은 무안해하면서도 미소를 지었다. 팀장 역시 환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번 계기로 저희 지점도 업계 선두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신뢰도 상승하니까요. 한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맞아요, 일단 시스템부터 정비해서 다른 분이 미리 문의하시면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며칠 뒤 SNS를 통해 그날의 영상과 함께 적응형 자동차 기능 보급 필요성이 화제가 되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저런 페달 연장 장치가 있는지 몰랐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혹은 재활 중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 손흥민이 나서주니까 사회가 빠르게 반응하네. 해외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한국도 점차 바뀌겠지.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다시 렌터카 센터를 찾은 손흥민은 직원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몇 주 만이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으며 답했다. 안녕하세요. 덕분에 저희가 엄청 바빠졌어요. 문의가 폭주해서 페달 연장 장치가 필요한 고객분께 대응하느라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직원도 활짝 웃으며 거들었다. 본사에서 추가 예산과 매뉴얼을 지원해 준다고 연락 왔습. 전 지점 확대도 추진 중이라던데요. 손흥민은 기쁜 기색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와,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앞으로 이 서비스가 자리 잡으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겠어요. 한편 박 실장은 직접 대기실로 찾아와 머뭇거리며 인사했다. 또 오셨네요. 잘 지내시죠? 네, 실장님도 잘 지내시는 거죠? 예, 저야 정신없이 지냅니. 얼마 전엔 장애인 단체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지점을 모범 사례로 삼고 싶다는 의견도 있더군요. 다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됐을 일이죠. 솔직히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답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 실장님이 자존심 굽히고 사과해 주신 덕에 이렇게 빠르게 개선이 진행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박 실장의 얼굴에 지난날의 후회가 스쳤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다. 앞으로 매사에 좀 더 열린 태도로 임하려고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팀장과 직원들이 미소를 주고받았다. 결국 모두가 혜택을 본 셈이네요. 우리도 회사도 그리고 고객들도.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맞습. 이젠 서로 존중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면 더욱 발전할 거예요. 문 밖에 서 있던 한 노신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묻는다. 실례가 안 된다면 여기 페달 연장 장치 렌트 가능합니까? 직원은 반갑게 답한다. 물론이죠. 언제든 신청만 해주시면 미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노신사는 손흥민을 힐끗 보고는 환하게 웃었다. 아, 혹시 손흥민 선수 덕분에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센터 관계자분들이 더 고생하고 계세.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노신사는 접수대로 향했다. 박 실장은 직접 앞장서서 친절하게 안내했다. 한때 적대적으로 구는 모습을 보였던 그가 이제는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페달 연장 장치 신청서를 건네주고 필요한 서명을 도와주고 있었다. 손흥민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팀장에게 말했다.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음. 누구나 편의 기능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 말이에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러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죠. 아무리 좋은 변화라도 처음엔 저항이 있으니까요. 손흥민 선수께서도 앞으로도 이런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물론입니. 축구 선수로서도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도 다 같이 편해지는 세상을 만드는 건 멋진 일이니까요. 주변 고객들도 얘기를 듣고 희망 어린 표정으로 수군댔다. 이제 다른 렌터카 회사들도 이거 도입하겠지. 유명인이 한번 이슈를 만들어주니까 확실히 추진력이 생긴 것 같아. 맞아. 다들 편견만 버리면 이렇게 간단한 일이었는데 우리가 깜빡했었나 봐. 곧 매장 안에는 화기애애한 기운이 감돌았다. 한때 냉랭했던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서로 돕고 배우는 모습이 당연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손흥민이 문을 나서려 할 때
기자처럼 보이는 한 청년이 다가와 질문했다. 손 선수님, 이번 일로 깨달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면 불가능이 줄어든다는 점이요. 그리고 혼자서는 힘들어 보이던 것도 다 함께 도우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청년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 혹시 이 메시지를 널리 전해도 될까요? 그러면 좋죠. 이왕이면 모든 운전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쓰자고 전해주세. 유명인의 캠페인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니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박 실장이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 정말 감사했습. 제 잘못된 태도로 시작된 갈등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더 크게 배웠습. 다시 한번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겠죠.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봅시다. 주변 고객들도 그리고 직원들도 그 말에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한 가족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손흥민 선수,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 그리고 적응형 자동차 기능 계속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뒤돌아 손을 흔들며 네, 물론이죠. 라고 힘차게 외쳤다. 그 목소리는 어느새 렌터카 센터 전역에 울려 퍼졌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희망과 공동체 의식으로 가득 찬 공기가 모두를 둘러쌌다. 한참 뒤 매장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이던 대학생이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으며 말했다. 오늘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걸 시사하네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비슷한 불편이나 편의시설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그의 친구가 맞장구 쳤다. 그래, 우리도 다 같이 움직여야 이런 변화가 계속될 테니까. 이제 집에 가서 편집 작업하자. 그렇게 모든 소동은 한바탕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며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 변화의 물결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한 골이 팀 전체를 살리듯 손흥민의 목소리 하나가 적응형 페달 보급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불을 지핀 셈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렌터카 지점은 물론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도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권리가 있다는 철학이 자리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의식도 한층 성숙해질 터였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이 돌아서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우리 모두 작은 편견만 덜어낼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넓게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울리는 동안 렌터카 센터 안팎에 모인 이들은 저마다 앞으로의 일들을 상상했다. 더 편리한 장치, 더 배려 깊은 직원 태도, 그리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 모든 변화는 당장의 도입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내일을 향한 걸음걸이를 더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본 당신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지도 모릅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만의 변화를 만들어가요. 한 고객이 중얼거리듯 그렇게 말하며 센터 문을 나섰다. 그리고는 옅은 미소와 함께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일상을 향해 걸어갔다.